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돈이라는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승재현 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우리 목돈 연구소 소장님, 느낌 좋은데요. 타이부터 시작해서 다 사각형이야. 넥타이까지 사각형이 좋아.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승재현 위원이 어느 대목에서 갑자기 그랬었던 것이죠. 이렇게 좀 갑자기 목소리 확 그런 거는 평소에도 좀 그러시죠? 워낙 집중을 끌기 위해서 그러시는 그렇죠. 건가요? 어떻게든지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고 네. 어떻게든지 목돈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네. 톤과 마음과 그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목돈을 지키기 위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목돈 지킴 연구소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예. 네. 제가 반장 출신이라서 잘 외우거든요. 반장이셨어요? 그럼요. 인생이 반장인데. 인생이 반장.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반장이란 건? 아니, 그 이상 못 올라갔다고. 그래서요, 청취자 여러분 일단 들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톤이 낮아질 때는 핵심이니까 그때 귀를 쫑긋 세우시기 May I 바랍니다. attention, please. 2952번님, 이 코너 들을 때마다 부르르 떨립니다. 저도 사기를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서 아이고. 화날 때가 많네요.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경찰에서 사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우리 많이 했죠, 소개. 그다음에 이제 자수 기간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왜 만듭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었는가하면 대학생들 저희들 많이 말했잖아요. 네. 대학생들이 중간에 지금은 이제 대면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는데 전달책으로 만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거 전부 다 조직폭력 그 범죄 단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직폭력이 아니고 범죄 단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돈을 왔다 갔다 했는 것만으로도 실형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빨리 신고하면 자수를 기회를 그렇죠. 줬구나. 예. 그래서 미래를 조금 덜 지우고 싶은 경찰청의 마음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이렇게 딱 그 우리 카메라 보고 말씀드리는데 네. 절대로 고액 알바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걸리는 것이고 이건 사기를 지나서 범죄 단체이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실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 통장 제공도 안 된다. 그렇죠.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대포폰을 6,189개를 개통했어요. 그리고 5,810회의 미끼 문자를 발송한 업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아시죠? 중간에 스미싱 저희들 누르면 완전히 그 휴대폰이 좀비폰으로 변하는 그거를 개발한 뒤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유포한 앱 개발자 등을 경찰이 검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1년 석상에 있는 건데 상상에 있는 건데 영화 아저씨를 보면은요. 그때 그 원빈 씨가 처음에 그 약간 전문용어로 던지기 대사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 알아요? 보셨어요? 알죠. 예. 마약 같은 거. 마약을 배달책으로 그 원빈을 맞습니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그 던지기인데. 그 잘생긴 사람을. 예. 근데 이번에 그 자수기간 둔 것도 우리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에 던지기 쪽 심부름꾼이 되니까. 그렇죠. 예. 이분 선생님 진짜 어쩔 정도 자수해라. 네네. 그것 때문에 준 것이고 오늘 사건은 약간 그 같은 맥락이 그렇죠. 대포폰인 겁니다. 대포폰하고 이게 무려 지금도 6,000개. 지금도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이제 그 단속 그다음에 자수 기관을 만들어서 3,222명을 검거하고 이게 지금도 돈이 이렇게 많네요. 172억 원 규모의 불법 환전, 돈을 머니 런더링 하는 거예요. 돈을 환전했는 것만 172억 규모의 환전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포폰이 사용된 건 아까 그 2달 동안에 나왔는 게 6,189건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27,300
9개. 그러니까 검거 총량이 2만 7천 대, 2만 대. 예, 2만 대 정도. 그리고 대포 통장은 2,900개. 거의 3,000개. 예, 그리고 불법 중계기가 한 네. 200대, 192대. 네. 그다음 환전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2억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이 대포폰, 대포 통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범죄 단체들, 이놈들, 이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세탁을 하거나 자기한테 빼돌리려면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포폰 만드는 게 저는 지금도 이게 이렇게까지 허술한 줄을 몰랐는데 이게 외국인 이름으로 혹은 법인 이름으로 개통된 대포폰이 55%가 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법상 설립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그냥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면 그냥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인가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외국인들한테도 이제 휴대폰을 주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외국인 노동자 그런 형태로 이제 대포폰이 만들어 오는데 이거보다 저는 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중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외국에서 오면 외국 번호가 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국 번호네 이렇게 알고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 070 혹은 다른 이상한 번호를 000 20 30 이런 거 뜨죠 앞에. 그런데 우리나라 정상적인 휴대폰 번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 중계기예요? 그렇죠. 불법 중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법 변작 중계기가 이게 물건을 택배로 받아서 이걸 그냥 택배로 받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무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게 단속이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산길이나 공사장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어떻게 보면 참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범죄는 광속으로 발전하는데 저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형사정책이나 이제 수사의 방식은 여전히 옛날의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를 자꾸 우리도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날로그 상태에 좀 남아있다. 진짜 범죄는 광속으로 변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많이 낮았다고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지금 보면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법인으로 이제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소개를 하고 그렇죠. 지금도 해서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절대 그거 팔지 말아라. 휴대폰 주지 말아라. 30만 원 이런데 휴대폰이라든가 통장 대포 통장 만들지 말아라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일단 내국인은 좀 줄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범죄인들이 이제 뭐 법인이라든가 딴 데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휴대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기가 개통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람이 준다는가 그다음에 통장도 자기가 개통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대여해 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지금 한 4번 5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은 그냥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범죄 단체고 대통령께서도 서민 다중 피해라고 말씀 주셔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라라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절대로 온정주의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에 몇십만 원이 진짜 크게 보이기는 하나 진짜 그러다가 정말 미래가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불법 환전도 결국은 그렇죠. 통장이 대포 통장이 있고 또 전화기가 있으니까 요즘에 빼돌리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불법 환전도 지금 이제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게 이게 옛날에는 뭐 다른 나라 돈으로 바꾸어서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어내는 이 정도의 불법 환전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암호화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명제가 안 된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스미스, 톰, 제리 이런 이름으로 분산해가 확 그 계좌 만들어가지고 믹싱 앤 텀블러라 그러죠. 쪼개서 확 받아버리면 코인 받아가지고 일단은 그 가짜 대포폰, 대포 통장 확보된 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터가지고 글로 넘겼다가 코인을 환전하고 이렇게 되면 잡지도 못하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그냥 그 코인의 명칭을 말씀드리면 1비트코인,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이걸 1000개로도 나눌 수가 있고 10,000개로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다시 한 통장으로 박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믹싱 텀블러라는 기법을 쓰는데 네. 외국에서는 이게 테러 자금을 가져가는 거라서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금융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법 통장, 아니 뭐 예. 대포 통장, 대포폰 불법 환전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 리딩방 사건 이건 한 번 더 했는데 예. 다시 기승을 부리는 건가요? 이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또 비트코인이 한참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적법한 어떤 비트코인의 방법으로 지금 가지고 올지를 고민하는 듯한데 아직 네네. 뭐 정부에서는 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에게 네. 고액의 자문료를 챙기는 주식 리딩방 사건이 올 8월 말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170억이 넘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는가 하면 네. 저희 방송을 한 3, 4, 50대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특히 이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40대 중장년층, 그래 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이런 어떤 피해가 많다는 것 때문에 꼭 한번 저희 목돈 연구소에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 리딩방, 예. 코인 리딩방인데 예. 이게 합법과 불법을 나누기가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어쨌든 자기는 실력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리딩방에 돈 내고 들어간 거니까. 네네네. 근데 피해자들 일단 기법 뭐 범죄 수법이 있다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40, 50대 가장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마음이 아픈데 이게 2017년 그냥 금액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17년에 11억밖에 안 됐어요. 리딩방 피해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만 하더라도 170억이 넘으니까 이게 뭐 한 10배 이상 늘었다. 한 서너 배 늘었다는 말씀드리고 피해가 굉장히 중장년층에 집중됐는데 올해 이제 주식 리딩방 때문에 좀 피해 구제를 신청했는 건수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50대가 29%, 약간 1,000건 정도가 되고 4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2,700건, 25% 정도가 되고 60대도 2,300건 정도가 돼서 사실 4, 5, 60대네요. 예, 4, 5, 50대가 제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0대가 1,000건, 40대가 2,700건, 60대가 2,300건 정도 됩니다. 예. 어떻게 이 범죄입니까? 이거 뭐 이제 리딩방에 가입을 했죠. 이게 내가 실력자다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유튜브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저도 이거 가끔씩 봤는데 저 사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더 가서 보면 뭐 이걸 뭐 그냥 신의 경지에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치고 다 맞춘 것 같고 본인의 계좌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료로 운영하는 단체방에서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똑같습니다. 이거 뭐 유료로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워낙 주위에서 돈 복사를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돈 복사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고수익 보장, 상한가 종목 공개 등 여러 가지의 스팸 문자를 발송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 그 많은 주식에 상한가 30% 안 치는 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하루에 30%. 3일만 하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또 몇 개 맞춘 거를 맞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들을 모집하고요. 근데 회원들의 회비만 떼어 먹는 게 아니라 그다음 전에도 소개했지만 그 이후에 범죄 수법은 되게 이제 다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대출받게 한다거나, 더 대출받게 한다든가, 지금 여기서 돈을 더 집어넣어야 기존에 있는 돈이 나온다든가.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숫자밖에 없지 진짜로 그 돈이 그만큼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그걸 환전해서 갖고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미끼,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인데 유사투자자문업법은 신고로만 가능한 거예요. 즉 진입장벽이 없는 것만큼 여러 가지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자문만이 가능하지 특정해서 돈을 받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좀 법의 사각지대 같은데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제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이 구제 절차가 굉장히 늦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 계약으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사적 계약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아까 40대 50대 가장분들한테 가장으로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뭐 남녀 공히 말씀드리면 절대로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게 일반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듣더라도 거기서 정말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는 순간은 네. 정말 자기 책임에 의해서 가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심하십시오. 예, 꼭 정말 신중하시고 또 신중하셔야 된다. 우리가 하루에 30% 상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다. 네. 거기에 너무 크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원분, 청취자분들도 회원 가입하라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뭐 스팸 문자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게 모든 게 다 사기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책임이 중요하다. 예, 유사투자자문업은 1대1로 그러니까 여러분 돈 10억 주세요, 굴려주세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회원 가입하면은 매달 10만 원씩 내고 회원 가입입니다 해가지고 뭐 그런 설명, 그러니까 대중을 향해서 예. 뭐 앞으로 카카오는 어떻게 됩니다라든가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다. 이것까지는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들. 예. 여기서부터는 삼전은 어떻게 되나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를 방송 끝나고 제가 하고 또 제 이름으로도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신고를 했는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이제 유명인의 얼굴과 사진을 해가지고 또 이 리딩방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거기까지 월 3만 원. 그러나 거기에서 더 대출을 받아라든가 1대1로 승재현 너돈 뭐 1억부터는 안 된다라는 것들. 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여러분 주식 리딩방 할 때는 주의할 게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목돈 지킴 연구소 승재현 위원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